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이에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사실 아침에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뭘 먹고 나니까 좋네요. 오늘은 8월 8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나온 홍익대 건축과 교수인 유현준 씨가 쓴 공간과 도시란에서 로마 콜로세움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다. 네트워크가 됐을 때 시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를 보면 건축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왔다. 피라미드를 짓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면 경외심이 든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문제는 피라미드에서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하나의 건축물이 가지는 영향력은 마치 중력처럼 건축물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문명이 있다. 바로 로마 제국이다.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건축물은 콜로세움이다. 하지만 로마는 콜로세움을 수도 로마에만 두지 않았다. 같은 유형의 원형 경기장을 개발하는 모든 도시에 하나씩 건축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모두 도로로 연결했다.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다. 이제 유럽인은 가는 도시마다 로마 제국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게 됐다. 원형 경기장이라는 건축물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 전체를 통제권 안에 둔 셈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로마 문명은 이전의 그리스나 이집트 문명과 다르다. 유럽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장점을 교회 건축으로 계승했다. 유럽의 모든 도시에는 교회가 건축됐다. 대도시는 두오모라는 돔이 있는 대성당을 지었다. 작은 마을도 중심부에 교회가 건축됐다. 이러한 교회는 교황청의 관리 아래 하나의 네트워크가 됐다. 심지어 교회에는 고해성사실이 만들어졌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죄를 고해성사실에서 신부에게 말했다. 이로써 교회는 전 유럽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네트워크의 힘이다. 이러한 교회 건축 네트워크 덕분에 유럽은 하나가 됐다.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자고 했을 때도 전 유럽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네트워크의 힘은 컴퓨터에서도 나타난다. 가정용 컴퓨터 PC는 슈퍼컴퓨터와 1대1로 연산 능력을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가정용 컴퓨터 수천 대를 케이블로 병렬 연결하면 연산 능력이 슈퍼컴퓨터에 맞먹는다. 이것이 네트워크의 힘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는 무엇일까? 인터넷이다. 세계 곳곳에 깔린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기초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각종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과 메타, 페이스북이다. 이들은 광 케이블로 연결된 서버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들이다. 서버가 콜로세움이라면 광 케이블은 도로다. 이 기업들의 가치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이 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 대단한 다국적 기업도 자신들 회사의 컴퓨터 서버를 연결하는 광 케이블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거대 IT 기업들의 약점은 그들 어쨌든 국가가 제공하는 인터넷 인프라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자국의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 다국적 기업도 힘을 쓸 수 없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는 중국에서 이용할 수 없다. 중국의 인터넷망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이 존재한 이유는 초거대 IT 기업도 국가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기업이 생겼다. 바로 테슬라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통해 쏘아올린 수만 대의 인공위성으로 국가의 도움 없이 인터넷 네트워크 자체를 구축했다.
국가로부터 독립한 기업이 된 것이다. 테슬라는 이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개발했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기업이 된 것이다. 심지어 발전소와 충전기 시스템도 개발했다. 국가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루려는 것이다. 테슬라는 핵무기 빼고는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한 개인이 만든 기업이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시대까지 왔다. 그렇게 될수록 일반 개개인은 더욱 약해진다.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흔히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한다. 2100만 개밖에 되지 않는 희소성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계속 찍어내는 화폐와 달리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희소성 외에도 독특한 특징이 있다. 통지자가 따로 없는 탈중앙성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존재하는 이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다. 우리는 광 케이블이 깔렸을 때 그 케이블망 위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일반인인 나는 향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의 천재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지금은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국가의 소유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 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라서 국가가 소유주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없다. 통제 불가능한 네트워크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땅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우리 세대의 강남 땅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또 다른 영역이다. 다만 나는 비트코인은 미래의 천재가 이용할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네트워크 위에서 날아다니며 다음 시대의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을 만들어주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규제보다는 장려하는 쪽으로 행정의 큰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시작했다. 네, 다들 비트코인 있으세요? 저는 비트코인이 2,500만원 할 때 19세에 맞게 4개 정도 사고 싶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물론 지금도 조각 투자하는 애들 있지만 아직은 여유가 없네요. 근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그냥 돈의 가치로 저는 비트코인을 뭐 어떻게 이용한다 이걸 떠나서 비트코인 자체 가격으로만 봐서 지금 유튜브 상에서 오태민 교수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1억, 2억, 3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1억, 3억, 5억, 10억 이런 식으로 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불안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고 마냥 시간만 기다리면 되겠지만 아직 못 가졌기 때문에 네, 도대체 여태껏 5년의 세월이 너무나 정신없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80년대 강남 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불을 일궜듯이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강남 땅 역할을 하려나요? 그러면 로마 콜로세움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세계를 연결한다는 건가?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